자,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의 웹 통신을 하는 메소드, getPost 메소드를 getPost 메소드하고 sendPost 메소드에 대한 로딩 처리를 하겠는데요. getPost 메소드는 sendPost 메소드에서 데이터를 웹서버 통신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근데 이 경우 실제 실험을 해보시면 그 진행 화면에 대한 대화 상자, 진행 대화 상자하고 웹뷰하고 두 개 다 스레드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그때 서로 스레드가 충돌해서 로딩 화면이 제대로 처리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endPost라는 메소드 이름을 sendPostOnly라는 메소드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sendPost 메소드 안에 포스트 통신을 하는 중에 진행 대화 상자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getPost에서도 sendPost를 호출했던 거를 sendPostOnly를 메소드로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소스에서 직접 보시면 기존에 이 메소드가 sendPost 메소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이름을 sendPostOnly라고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sendPost라는 메소드를 다시 정의를 해주는데 result 값, 이게 웹서버 통신한 결과 값이죠. result에 대한 변수를 선언을 하고 act 값, activity, 현재 화면에 대한 정보가 전달됐다면 이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전역 클래스를 찾아서 전역 클래스에서 start 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로딩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sendPostOnly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웹서버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result로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 끝났으니까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다시 전역 클래스를 호출해서 endload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인 result 값을 리턴을 했고요. 자, 세 번째, getPost 메소드도 역시 이전에는 sendPost 메소드였는데 이 부분을 sendPostOnly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만 이루어지도록 처리를 한 거죠. 로딩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sendPostOnly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딩 표시가 안 되고 바로 웹서버와 통신을 하고, sendPo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로딩 표시가 되면서 웹서버와 통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Post 같은 경우는 웹뷰 객체에 바로 출력하는 로직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sendPost 메소드로 호출하면 서로 충돌나는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로딩 처리가 안 되니까 sendPostOnly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sendPostOnly 메소드에서도 이 소스 부분은 잠깐만요, 이게 잘못 들어왔네. sendPostOnly 이 메소드 안에 통신이 끝나는 부분에서 결과를 리턴하기 전에 result 값이 널이면 통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toast 명령으로 데이터 통신을 제대로,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아서 통신을 못했으니 다음에 시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액티비티 화면에서 액티비티 소스에서 CMS HTTP 클래스를 호출을 하는 부분에 act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통신하는 구문을 모두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메인 사이트일 경우 통신하는 부분이 있겠죠. 메인 사이트 .java 액티비티에서는 이렇게 웹 통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는 요 구문이 없었던 구문이고요.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죠. 로딩 화면에 대한 처리가 굳이 없으니까 그냥 통신만 처리하면 됐었고, 통신만 처리한다면 굳이 현재 화면이 어떤 액티비티다라고 전달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기능이 더 로딩 화면 때문에 추가됐으니까 통신을 할 때 .act라는 변수에 this 현재 액티비티가 어느 파일이다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getPost 메소드로 호출해서 웹서버와 통신을 해서 웹뷰에 출력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 구문에서는 특별히 이 구문이 없어도 되죠. 기존에는 그 소스에서 웹통신 소스에서 getPost에서는 로딩 화면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웹뷰와 로딩 화면에 그 스레드가 충돌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한다면 나중에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구문을 미리 추가해 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런 파일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개발하시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 전체 소스에서 그런 대상들을 찾을 때 윈도우에 Show View 메뉴에 서치 메뉴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서치 판넬이 나타납니다. 이 판넬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서치 메뉴에서 서치 아래에 있는 그 서치 메뉴를 실행을 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가 뜨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치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파일을 찾을 거니까 파일 서치를 선택을 했고요. containing 텍스트에 검색할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지금 CMS HTTP라는 이 클래스를 호출한 소스를 모두 찾아야 되니까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했고, 그리고 파일명은 모든 것 .java,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 중에서 모두 찾아라는 의미죠. 그리고 scope, scope은 대상, 검색 대상에 대한 영역은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전체 소스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치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이클립스가 검색을 마치면 서치 창에 검색 결과를 출력합니다. 본사에서는 카탈로그.java 파일과 그리고 CMS HTTP java, 그리고 메인 사이트, 그리고 노티스, ourmap.java까지 이렇게 소스를 찾았습니다.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해서 라인들을 확인해 보면 카탈로그.java에서는 이런 구문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문이 아직 추가 안 됐을 테니까요. 이 부분의 근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해당 코드 위치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안내 구문을 출력할 수 있게 act, cms http.act에 현재 액티비티를 전달하는 구문을 추가를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 파일은 이제 정의되는 부분이라 검색이 된 거고, 나머지 세 개의 액티비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act를 통신 객체에 전달하는 이와 같은 구문을 추가를 하죠. 이 파일은 메인 사이트에서 전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소스가 있나요? notice.java에서도 send post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http.act에 현재 액티비티가 뭔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urmap.java에서도 역시 send get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act가 this 현재 액티비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소스를 모두 저장하고 나서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하고 쇼핑 탭 버튼을 클릭을 하면 쇼핑 탭 화면에 있는 카테고리가 출력될 때는 통신 객체의 통신 로직에 로딩 화면을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너 방식의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 개발자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제를 한 상태에서 가상기기에서 실행하면 로딩 화면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되면 타임아웃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트워크에 장애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토스트 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비티의 진행 화면을 다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액티비티의 진행 화면을 달려면 먼저 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자세히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여러가지 이벤트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라이프 타임, 액티비티 전체 라이프 타임은 on create부터 시작을 해서 on destroy로 종료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on create가 액티비티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이 변화돼서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은 on destroy 메소드가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비저블 라이프 타임, 사용자 화면에 보이는 라이프 타임은 on start부터 눈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on stop까지 해서 보이는 부분을 종료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 라이프 타임이라는 거는 foreground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화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맨 앞에 전면에 나타나는 라이프 타임을 의미합니다. 그 라이프 타임은 on resume부터 전면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on pause 메소드가 전면에 나타난 화면에 대해서 비활성화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on create, on stop, on resume, 그리고 on pause, 화면의 foreground를 중단시키는 거, 그 다음 on stop, 화면에 나타나는 거를 중단시키는 거, 그리고 완전히 소멸되는 on destroy, 그리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갔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나올 때는 on re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 라이프 타임에 대한 특성을 이용해서 액티비티의 진행 화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진행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 앞에서 가로형 프로그레스 바를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메인 site.java에서 라이프 타임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on start부터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액티비티에 기본적으로 정의된 부분이라 전부 다 오버라이드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onStart 구문, 액티비티에서 정의되어 있는 onStart 구문을 그대로 수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슈퍼.onStart 메소드를 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로그에 onStart 메소드가 실행 중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다음 onResume 메소드도 역시 작성을 해서 원래 resume 프로세스가 작동되던 슈퍼.onResume 메소드를 호출했고, 그리고 로그로 onResume 프로세스가 실행됐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다이얼로그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액티비티 자체가 이제 포그라운드로 나왔으니까 프로그레스 바를 출력해도 되는 상태죠. 그래서 show 다이얼로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출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오버라이드 구문으로 onPause라는 메소드도 한번 출력을 했고요.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출력했고
onStart 메소드 역시 이렇게 로그로 출력을 해서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개발자가 한번 눈으로 로그캣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show dialog 메소드가 실행될 때 onCreate dialog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how dialog 메소드를 호출할 때 progress dialog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했으니까 이 로직이 실행되겠죠. 그 앞에서 onCreate 메소드에 추가했던 그 구문을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intent를 현재 intent로 호출하고, 그리고 현재 intent에서 전달된 매개 변수 tab id 값을 가져와서 이 tab id 값이 tab 2이면은 메인 메뉴 2 화면이 나타나게끔 했고, 그리고 탭 3이면 카테고리 화면인 메인 메뉴 3가 출력이 되게 했고, 탭 1, 탭 3라는 이런 값이 없을 때는 기본 화면으로 공지사항 화면이죠. 메인 메뉴 1 화면이 나타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인 컨텐트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화면에 출력되도록 했죠. 자, 이 사례에서는 이 onCreate 다이얼로그에 딱히 프로그레스 바를 출력하는 구문은 넣지 않고 탭에 대한 처리만 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리고 onCreate 구문에서는 앞에 이전 소스에서 intent를 전달 변수를 받아서 어느 탭을 출력할 건지에 대한 코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소스에서 소스를 모두 정리하고 저장한 후에 네트워크 케이블하고 무선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트로 화면은 네트워크 연결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화면이 잘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마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공지사항 화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공지사항 화면은 웹서버와 통신을 해야 되죠. 그 타임아웃을 3초라고 이렇게 소스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초간 연결 시도를 한다는 표시로 로딩 화면이 나타나죠. 이 로딩 화면은 메인 사이트에서 위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고 웹서버와 통신하는 통신객체 CMS http.java에서 설정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스피너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3초 동안 통신을 하다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장애에 대한 토스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로그캣에서 로그를 찍힌 위치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메인 사이트 화면이 나타날 경우 제일 처음에 onStart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onResume이 실행되고, 이 onResume 안에 showDialog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 그 메소드에 의해서 onCreateDialog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노티스 화면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통신을 시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통신 개체에서 시도를 하면서 스타트 로딩이라는 것을 호출을 해서 로딩 화면이 나오죠. 스피너 로딩 화면. 그리고 통신 개체에서 컨텐츠가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출력을 했었죠.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통신이 안 된다는 타임아웃 처리가 되고, 이 타임아웃 처리가 된 이후에 몇 가지에 대한 기타 처리를 한 후에 엔드 로딩을 호출해서 대화 상자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로그캣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의 진행 화면을 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옵션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가 보죠. 옵션 메뉴 .java 파일에서 로딩 화면을 거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스에서 옵션 메뉴 .java 파일을 열고
메뉴가 선택됐을 때니까 init selected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죠. 이때 메뉴가 선택이 돼서 화면 전환을 하기 전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화면 전환에 대한 각 메뉴를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에 대한 로직이 있을 거고, 그 로직이 실행되기 전에 액티비티가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전역 클래스 선택을 해서 이것 점 스타트 로딩 명령을 실행을 하죠. 그러면 대화 상자가 진행 화면에 대한 대화 상자가 스피너 형태의 대화 상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끝부분에 같은 메소드입니다. init selected 메소드 끝부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구조의 소스입니다. 각 케이스마다 어느 어느 카테고리를 어느 메뉴를 선택을 하면 어떤 액티비티를 호출한 다음에 리턴을 해버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밑에 구문에다가 추가를 해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리턴 자체의 메소드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eturn boolea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boolean 값이 뭐 true냐 false냐의 값을 리턴하기 전에 로딩 화면을 삭제하는 그런 구문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return boolea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전달을 받고, 이 전달을 받은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end loading 명령을 실행해서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리턴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케이스마다 이 리턴 로직 안에 로딩 화면을 사라지게 하는 구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 값을 리턴을 한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구문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앱사이트 소스인데 컨텍스트 메뉴에 대한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컨텍스트 메뉴는 앱사이트.java 파일에만 적용을 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액티비티에 대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 값이 현재 액티비티 this라는 값을 대입을 시켰으니까 액티비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tart loading 이라는 메소드를 호칭해서 대화 상자를 출력을 시키고, 각 케이스마다 체크를 하면서 액티비티 화면 전환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화면 전환 처리를 한 다음에 리턴을 true니 false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함수 형태로, 메소드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메소드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return boolea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end loading 구문을 추가해서 대화 상자를 항상 사라지도록 한 다음에 이제 화면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으로 boolean 값을 리턴을 해서 각각 메뉴에 대한 처리마다 리턴 구문을 이렇게 return boolean 메소드 형태로 전부 다 변경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원래 컨텍스트 메뉴에서 실행되는 로직을 실행하게 돼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에 로딩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 처리를 했고, 가상기기에서 실험하는 화면이 나타나죠. 이 실험은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서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마크 이미지를 클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크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는 공지사항이 나타나죠. 그래서 공지사항이 잘 나타날 거고, 이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옵션 메뉴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옵션 메뉴를 클릭을 하면 홈 버튼을 눌렀는가 보죠. 누르면 로딩 화면, 스피너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인트로 화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했네요. 컨텍스트 메뉴는 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롱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롱 클릭을 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나오게 한 다음에 찾아오는 길을 선택을 하면 역시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화면 전환이 돼서 지도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 화면, 로딩 화면을 여러가지 방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위에도 이제 기술 수준을 좀 더 높이면 다운로드 할 때 로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